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한 간단 백신 프로그램 제작 실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도연지라고 합니다. 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먼저 야라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규칙 파일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한 코드를 탐지하는 스크립트를 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이썬으로 야라 모듈을 활용을 해서 위험한 코드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 검사기를 구현할 것입니다. 여기 이 파이썬도 오픈소스 도구의 한 종류입니다. 파이 인스톨러도 마찬가지고요. 파이 인스톨러로 배포 가능한 독립 실행형 백신 프로그램도 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통해 이룬 최종 목표는 오픈소스 보안 도구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사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발 환경입니다. 윈도우즈나 리눅스가 더 좋고 그리고 파이썬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 하며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가 사용 가능한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적인 파이썬 지식도 갖추어 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설정하게 된 동기인데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저는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프로그램의 원리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 이상의 실습 단계까지는 파이썬 기초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면 꼭 백신 프로그램을 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을 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제작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도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픈소스 도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오픈소스 도구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게 될 세 가지 오픈소스 도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라입니다. 야라는 위험한 코드를 탐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턴 기반 탐지 도구입니다. 텍스트 기반 규칙 파일을 이용을 해서 파일이나 특정 문자열 또는 조건을 탐지합니다. 두 번째는 파이 인스톨러입니다. 파이 인스톨러란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 파일로 변환해주는 툴입니다. 이렇게 만든 실행 파일은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습을 통해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이썬입니다. 읽기 쉬운 문법을 갖고 있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죠. 실제로 위험한 코드를 탐지하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바로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백신 스크립트 제작 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단계, 야라 규칙을 작성할 것입니다. 야라를 이용해 위험한 코드 시그니처를 정의하는 규칙 파일을 작성하고 이것이 백신의 탐지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이썬으로 야라를 호출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을 검사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인스톨러를 통해 파이썬 스크립트를 독립적인 실행 파일로 변환을 해서 다른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 가능한 형태로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야라의 보안 활용성과 파이썬의 자동화 능력, 그리고 파이 인스톨러의 배포 편의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 과정인데요. 아까 설명한 이 세 단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고 이 구체화한 것을 또 구체화한 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파이썬이 최신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해야 될 야라와 파이 인스톨러 패키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과정은 이렇고 제가 직접 설치한 것을 캡처해서 첨부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1단계 야라 규칙 파일을 만들기입니다. 메모장을 열고 아래의 내용을 입력할 것인데 얘는 제가 직접 만든 규칙인데요. 예제를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자열, malicious 코드 시그니처라는 문자열을 설정을 하고 A로 그리고 조건, 이 A가 발견이 되면 탐지한다 라는 규칙입니다. 이러한 이불점 야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생성 후에 이곳에 저장할 것입니다. 2단계는 백신 검사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scanner.py라는 이름으로 생성할 것이고 이 내용은 제가 실습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백신 프로그램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3단계.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검사할 테스트용 파일이 필요하겠죠? 내용은 This file contains malicious code signature 라는 test.txt를 생성을 하고 위 파일이 검사 대상이 되며 얘 역시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폴더에 저장합니다. 4단계. 직접 실행해보는 과정입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폴더로 이동합니다. 즉 터미널을 실행을 해서 cd 그리고 경로 복사해서 경로 하면 그 폴더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행합니다. python scanner.py test.txt를 통해 즉 test.txt 파일을 scanner.py로 검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가 위험한 코드 탐지라고 나오고 그 아래에 위배된 규칙이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실행 파일로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으니까. 동일한 폴더에서 파일 인스톨러를 실행합니다. 즉, 백신 프로그램 폴더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이러한 명령어를 치면 파일 인스톨러를 실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dist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scanner.exe, 즉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dist 파일이 왜 생성이 되냐고 하면 파일 인스톨러를 사용하면 .py 스크립트를 .exe로 만들면서 자동으로 dist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dist는 실행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dist 외에도 빌드와 scanner.spec이라는 폴더도 생기는데 빌드는 빌드 도중 만들어지는 임시 작업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이고 scanner.spec은 파일 인스톨러가 생성한 설정 파일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가 내용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evil.ya, test.txt, scanner.py는 먼저 만들어둔 상태이고 scanner.py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할 야라 관련 툴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scan 파일 함수로 넘어가면 evil.ya라는 저희가 만든 규칙 파일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파일 패스, 여기서 파일 패스는 저희가 만든 test.txt가 되겠죠. 이 test.txt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evil.ya 규칙과 파일 패스, 즉 test.txt를 매칭시켜서 확인하는 검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test.txt가 evil.ya라는 파일의 규칙에 위배된다면 위험한 코드 탐지하고 탐지된 규칙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evil.ya 안에 있는 규칙이 되겠죠. 또는 위험한 코드가 탐지되지 않았다, 즉 매칭된 게 없다면 안전한 파일입니다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는 인자 개수가 2개이면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즉 scanner.py와 대상 파일인지 그 2개가 존재한다면 이 사용법을 안내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즉 올바른 경우 scan 파일의 이 파일 경로를 넘어서 실제 스캔을 수행하게 됩니다. scanner.py 파일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백신 프로그램 폴더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scanner.py 파일을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이 3가지 파일을 백신 프로그램 폴더에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터미널을 실행을 합니다. 터미널을 실행을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경로를 복사해야 합니다. 경로를 복사하고 cd 경로를 통해 이 백신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인데 python scanner.
py test.txt를 통해 실행을 해보면 위험한 코드가 탐지되었습니다. 탐지된 규칙은 malicious 파일, 즉 evil.ya에 있던 malicious 파일 규칙이죠. 이렇게 탐지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실행 파일로도 배포가 가능해야겠죠? 즉 독립적인 실행 파일로. 그러면 먼저 파이 인스톨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파이 인스톨러를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첨부했던 대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설치 과정이 쭉쭉쭉쭉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동안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스트 파일, 디스트 폴더, 빌드 폴더, 그리고 scanner.exe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 디스트 폴더에 있는 scanner.exe도 똑같이 실행을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즉 위험한 코드가 탐지되었다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도 있고 한계도 있는데, 먼저 야라 도구를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C코드나 자바 코드 또는 파이썬 코드는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야라 도구는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이는 인터넷 예제를 참고해서 제가 규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이썬 코드 역시 기본적인 문법이지만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악성 코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예외 상황은 어떻게 코드를 써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 역시 파이썬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번외의 얘기지만 evil.ya 파일이 계속 txt 처리가 되는 바람에 터미널에서 자꾸 오류가 생기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는 확장자 숨김 설정 때문이었고 이것을 이해한 후에 바로 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일 인스톨러 생성 폴더 구조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파이 인스톨러를 깊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서 빌드 폴더와 scanner.spec 또는 디스트가 왜 생기는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위험한 코드가 텍스트로 판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러 기준 중에도 파일의 고유 해시 값을 계산해서 알려진 위험한 코드와 같으면 감지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은 이렇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